네, 안녕하세요. 후레드곤입니다. 블로그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시겠는데, 제가 블로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고 영국의 이제 유명한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의 이성과 감성,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작품 제목을 차용해가지고 그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프레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강좌에도 이제 블로그 이름이 좀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틈틈이 질문을 이제 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쪽지를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강좌를 듣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독일어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블로그에 대해서도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이렇게 달아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혹시나 배너 뜨면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거랑 이 강좌 녹음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조금만, 광고 한 15초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그 정도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강인데요. 오늘 목표는 독일어의 사인동사를 익힌다. 지난 시간 5강 때 사인동사에서 이미 한번 했죠. 그런데 이걸 굳이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도 사인동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지금 말 그대로 for beginners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 초보자들을 위한 독일어라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좌들이 보면 1강부터 지금 6강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예를 들면 2강 때는 1강께, 3강 때는 2강께 이렇게 복습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일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강의지만 다른 걸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교재와 같이 합산해서 공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30분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처음부터 이게 너무 길고 많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만 계속해서 듣기에는 이제 시간이 쫓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돌아다니시거나 뭐 이동 중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가볍게 하는 용도에서 30분 정도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참고해서 공부하실 때 이제 비교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sein 동사죠. 이 인칭대명사 독일어에서 ich, du, es, wir, ihr, sie 이렇게 총 6개의 인칭대명사 있다는 걸 같이 배웠고, 이거에 대한 sein 동사로는 ich bin, du bist,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sein 동사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sein 동사의 의미는 뭐뭐가 이다란 뜻이었지. 이다. 뭐뭐이 있다라는 뜻은 영어에 there is there가 있었는데 독일어로는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이제 그건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sein 동사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봉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지난 시간 프린트물에서 제가 내드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답을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볼까요? 첫 번째부터 Er ist 20 Jahre alt. 자, Er ist 20 Jahre alt. 의미는 어떻게 되죠? 무슨 뜻이죠? Er ist 20 Jahre alt. 그는 20살이다. 20 배운 단어죠. 독일어 숫자 있는 요령. 자, 숫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숫자 0부터 숫자 10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강좌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유인물들을 0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우리가 숫자 11부터 시작한 거를 안 배웠어요. 안 알려드렸거든요. 자, 숫자 11은 독일어로 뭐라 그러냐? 바로 elf라고 합니다. elf. 그럼 숫자 12는 zwölf라고, zwölf. 좀 다르죠. 그 다음에 13부터는 쉬워요. 자, 독일어에서 두 자리 수가 되면 어떻게 읽는다 그랬냐면 1의 자리를 읽고 10의 자리를 읽는다 그랬죠. 그런데 elf, zwölf는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자, 근데 13부터는 괜찮아집니다. 13. 3을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죠? 3. 바로 drei라고 하죠. drei. 숫자 10은 뭐죠? 숫자 10 독일어로 숫자 10. 그렇죠. 10. 그래서 13은 dreizehn. 그러면 14는 어떻게 될까요? 14는 숫자 4가 독일어로 숫자 4. 숫자 4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vierzehn. fear에 대해서 숫자 10에서 vierzehn. 15는 5가 독일어로 fünfte. 5에 대해서 fünfzeh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16. 자, 16이면 이제 6이 독일어로 sechs죠. sechs. 근데 sechzehn이 아니고 그럼 발음이 어려워지니까 발음도 어려워지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sechzehn이라고 씁니다. sechzehn. sechzehn이 아니고 sechzehn. 16. 그 다음 17은 siebenzehn이 아니고 여기서는 siebenzehn 발음이 어렵잖아요. 합칠 때는 siebzehn 합니다. siebzehn. 이게 숫자 17입니다. siebzehn. 여러분들 이거 잘 받아 적고 계시죠? siebzehn. 그 다음에 숫자 18. 8하고 10이니까 acht죠. 18. 그다음 19. 9가 독일어로 9. 9이 아니고 neun이죠. neun. 에하고 우가 붙으면 에하고 우가 있으면 이 이중모음은 오이라고 읽는다. 오이. 그래서 neunzehn. 그럼 숫자 20은 우리 좀 전에 뭐 했죠? 바로 20이라고 했죠. 20. 그렇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가 숫자 20까지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20까지 읽으실 수 있고 자 2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1 여기서부터는 규칙성입니다. 21은 어떻게 읽을까요? 숫자 1이 뭐죠? 아인스였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숫자 1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아인스지만 다른 데 합칠 때는 아인 하고 합쳐진다. 그래서 아인 해놓고 und 20 21 숫자 22는 숫자 2가 뭘까요? 2죠. 20 23은 3겠죠. 20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2, 20 같은 경우 혹은 21 같은 경우 계속 발음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음하실 땐 21 하고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독일어 일정에서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나면 발음을 자연스럽게 21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영어처럼 발음만 굴리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익숙해지면서 말이 빨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발음이 멋있게 되거나 혹은 뭐 잘하는 발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단어를 익히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막 빨리 읽고 발음 굴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는 걸로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로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에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혹은 의문평서문을 바꾸는 거 요령 알려드렸죠. 바로
흔히 말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뀌면 되더라. 그러면 er ist 20 Jahre alt에서는 의문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ist er 하고 바꾸면 되겠죠. ist er 20 Jahre alt 하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ist er 20 Jahre alt? Er ist 20 Jahre alt. ist er 20 Jahre alt? 하면 되겠죠.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h bin Tobias. 나는 토비아스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죠? bin ich Tobias? 라고 바꾸면 되겠죠. 나는 토비아스야. 나는 토비아스니? 이렇게 거꾸로 그 순서만 바꾸면 의문문이 되더라. 그 다음에 wir sind Freunde. 우리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sind wir Freunde? 하고 바꾸면 되겠죠. seid ihr Freunde? 너희들은 친구니? ihr seid Freunde. 너희들은 친구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ich bin Klaus. bin ich Klaus? es ist ein Fenster. ist es ein Fenster? Sie sind Frau Merkel.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Sie sind Frau Merkel. 여기서 Sie가 그냥 그녀를 가리키는 건지 혹은 존칭을 나타내는 말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자, 옆에 두 가지를 썼는데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맞을까요? Sie를 소문자로 쓰는 게 맞을까요? 대문자로 쓰는 게 맞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Sind Sie Frau Merkel? 이거에 대해서 Sie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지 소문자로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Sie sind Frau Merkel. 여기서 Sie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왜 당신일까요? 한번 위에 있는 자인 동사를 보고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왜 당신일까요? 왜 그녀가 아닐까요? 찾으셨나요? 네, 왜냐하면 자인 동사의 sind잖아요. sind. Sie sind Frau Merkel. sind를 쓸 수 있는 건 언제예요? wir일 때, 즉 우리일 때. 근데 Frau Merkel이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당신이거나 혹은 they, 그 사람들, 그들이란 뜻인데 그들은 Frau Merkel이다? 그들은 메르켈씨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 당신이란 얘기인데 당신은 메르켈 씨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메르켈 씨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Sie는 당신, 존칭을 가리키는 대문자 Sie가 돼야 되더라. 소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그녀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그러면 그녀이면 이거 ist Sie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sind가 있는 걸로 와서 그러면 Sie는 복수형 they구나. 그들은 Frau Merkel이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다? 바로 sind Sie Frau Merkel 뒤에는 2번 Sie를 대문자로 쓴 2번이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Sie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늘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걸 같이 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ie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꼭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u bist Claudia 하면은 bist du Claudia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복습을 했는데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일어를 마칠 때까지 마치는다는 뭐 개념은 없지만 외국어에 어쨌든 독일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으로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사실은 다른 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필수 동사이기도 하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sein 동사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regelmäßige Verbe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규칙 동사들의 동사 변화표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죠?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그런 얘기 들었죠. 바로 뭐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어떻게 한다? 동사의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나시죠? 그런데 독일어는 참 안타깝게도 3인칭 단수 현재형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시부터 시작해서 z까지 모든 격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인칭에 대해서 전부 다 동사의 어미가 변합니다. 그래서 ish일 때는 끝에가 e가 되고 do일 때는 est 혹은 그냥 st가 되고 as였을 때는 et 또는 t가 되고 we일 때는 그냥 en 그대로 e일 때 te, z일 때 en. 이게 무슨 말일까? 복잡하죠? 그게 왜 나왔냐면 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독일어의 동사 원형은 어떻게 생겼다?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슬쩍 넘어갔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독일어의 동사는 en으로 끝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독일어의 동사는 en으로 끝난다. en으로 끝난다. 자, 그거 관련해서 자, 자기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Wie heißt du 혹은 Wie heißen Sie 이런 표현들을 썼을 겁니다. Wie heißt du 혹은 Mein Name ist 이거 배웠죠 우리. Mein Name ist 뭐 그쵸? Ich heiße 뭐뭐뭐 Ich heiße 뭐뭐뭐 했죠. Ich heiße Fred 라든가 Ich heiße Klaus 이런 식으로. 자, heiße도 뭐냐면 원래는 동사 원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heißen입니다. en으로 끝나는 게 동사 원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wie일 때는 어차피 주어가 wie일 때는 그냥 en으로 끝나면 되는데 ish일 때 뭐라고 동사가 끝에가 e다. 그래서 heißen 동사가 ich heißen이 아니라 ich 앞에 주어가 ish이기 때문에 ich heiße가 된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do일 때는 heißt죠. heißest가 아니에요. 이때는 heißt, du heißt, er ist heißt, wir heißen, ihr heißt, sie heißen.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좀 복잡하죠. 자, heißen이라는 게 동사 원형입니다. heißen 여기서 heiß까지만 여기다가 en을 덧붙이면 동사 원형이 되겠죠. heißen 이 동사 원형입니다. heißen. 그런데 그냥 heißen으로 쓰는 게 아니라 ish일 때는 아까 뭐였죠? 어미가 e였죠. e. 그래서 heiß가 되는 거고 do일 때는 heißt 자, 제가 ss하고 같은 말을 했는데 heißest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heißt 그냥 du heißt heißt 여기다가 왜 st를 붙이지 않느냐? 이건 예외적인데 do heißt 하면 총 s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는 셈이죠. heiß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계속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거를 소리 끄고 heißest가 되죠. heißest.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렇게 t만 붙여 heißt, du heißt. 그 다음에 er, sie, s는 얘들은 heißt죠. du heißt. 그리고 위일 땐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 원형 그대로 heißen, ihr heißt가 될 거고 wir 아니 sie죠. 그 복수형의 sie든 존칭의 sie든 heißen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독일어는 동사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걸 동사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만 파악을 하시면 이제 뭐랄까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부터 이거 다 외워야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기초적인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독일어를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상태라면 사실은 독일어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죠. 물론 유럽 언어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영어에서는 그게 사라진 것 뿐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죠. 자, 일단 그래서 밑에 있는 추가적인 독일어 자기소개 표현을 보는 건데, 자, wie heißen Sie. 자, 여기서 대문자 Z로 썼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란 얘기죠? 대문자 Z로 썼으니까 이제 알아볼 수 있죠? 대문자 G니까 대문자 Z. 그렇죠. 당신, 존칭 표현이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Fred입니다. 그래서 Ich heiße Fred. 자, 근데 우리가 자기 이름 말하는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 뭐가 있었죠? 그렇죠. Ich bin Fred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Mein Name ist Fred. 그렇죠. 기억나시죠? Mein Name ist. 그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당신 말고 너는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려면 Wie heißt du? Wie heißt du? 너는 이름이 뭐니? du라서 heiß가 됐다는 거. Wie heißt du? 이 답은 똑같죠. Ich bin Klaus. 나는 클라우스야. 혹은 mein Name ist Klaus. 혹은 Ich heiße Klau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그는 Wie heißt er? 하면은 Er heiß겠죠. Er heißt Max. 걔 이름은 Max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Wie heißt sie? 하면은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Wie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Wie heißen sie였고 그녀의 이름 물어볼 때는 Wie heißt sie가 되겠죠. Wie heißt sie?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sie는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당연히 그녀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sie heißt 뭐 예를 들면 뭐 니콜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출신 국가나 도시를 얘기하는 방법은 woher kommen Sie? 이거 kommen이라고 발음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kommen 하지 않고 그냥 kommen 하면 된다. kommen 하면 된다. 그래서 woher kommen Sie? 어느 나라 출신인지 물어볼 때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woher kommen Sie?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웠죠. Ich komme aus. Ich komme aus. 항상 aus라고 하는 전치사가 같이 쓰이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ch komme aus. aus는 영어의 from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Ich komme aus Korea 하면 되고 Korea. Woher kommst du? 너를 해서 물어보고 woher 보이시죠? 위에 commen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고 밑에는 kommst 해서 st가 붙어있죠. 뒤에 주어가 du니까 woher kommst du? Ich komme 여기선 A가 됐죠. 앞에가 ich니까 Ich komme aus Frankreich. Woher kommt? 그렇죠. Kommt er. 그는 어디서 왔니? 여기선 kommt er. Er kommt aus Deutschland. 아하, 독일 출신이구나. Woher kommt ihr? 여기서도 Wir kommen aus Japan.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고 대답해야 되겠죠? 이거 관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어떠니? 우리들은 어때? 답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이어가 아니라 위어로 바뀐다는 거. 이거 그 논리적인 관계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e alt bist du? 이게 바로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Wie alt bist du? 너 나이가 몇 살이니? Wie alt bist du? du에 대한 사인동사 bist 나왔죠? 이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Wie alt bist du? 그러면 너는 몇 살이야? 그럼 나는 몇 살이야? 라고 대답하겠죠. 너 몇 살이야? 나는 몇 살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돼요? 이시가 바뀌면서 이시 뒤에서는 bin 했죠. Ich bin 20 Jahre alt. Wie alt sind Sie? 대문자로 Sie 쓰였네요. 대문자.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은 네, 저는 하니까 ich 그냥 나는 어떻다. Ich bin 그대로 쓰면 되겠죠. Wie alt ist Sie? C인데 소문자고 뒤에가 ist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녀란 뜻이죠. 그녀는 she예요, she. 그녀는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그녀는 17살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 Z가 대문자인 건 문장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대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ist가 묶이면서 이 앞에 있는 Z가 그녀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텐데 여기 있는 걸 이걸 뭐 이 규칙은 다 외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sein 동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익혀두시라는 의미고, 그리고 일반적인 동사들은 규칙 동사들은 어미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este, et, en, te, en 이런 식으로 este, te 혹은 et, en, te, en 이런 식으로 이 어미 변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걸 참고해 가면서 직접 채워보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자기소개 표현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Wie heißen Sie? Ich heiße Fred. Wie heißt du? Ich bin Klaus. Wie heißt er? Er heißt Max. Woher kommen Sie? Ich komme aus Korea.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Frankreich. Woher kommt er? Er kommt aus Deutschland. Woher kommt ihr? Wir kommen aus Japan. Wie alt bist du? Ich bin 20 Jahre alt. Wie alt sind Sie? Ich bin 30 Jahre alt. Wie alt ist sie? Sie ist 17 Jahre alt.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좀 일부러 줄였어요. 어제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이 좀 어려웠을 거고, 또 이번 시간에 그걸 이어가서 계속하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였는데, 어쨌든 sein 동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과 독일어의 간단한 인사 표현들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지를 한번 느낄 수 있으실 거고, 이제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기 이름 mein Name ist, ich bin 혹은 ich heiße라고 자기 이름 말하는 걸 썼고, 자기 나이 ich bin 뭐뭐뭐 Jahre alt라고 나이 말할 수 있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ich komme aus 해서 또 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겠죠. Ich bin 20 Jahre alt 했으면 너는 몇 살이니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Wie alt bist du 하면 되겠죠. Wie alt bist du 하는 거 배웠고, woher kommst du 라는 거 배웠고, wie heißt du 하는 거 배웠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독일어로 나이나 출신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아닌 경우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메모장 같은 노트에다가 질문하고 답하보고를 써보시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길 바라고 제가 답글로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거나 어려운 질문이 나온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수업이나 혹은 별도로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배너 눌러주시고, 그리고 방명록이 아니라 그 댓글 이거저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